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9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제 사퇴와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보니까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코멘트에 본인의 사퇴와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한 일은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에 재의결을 했죠. 이 내용은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가 없고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한다. 국회 대법원장 목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은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오늘 사퇴하면 사퇴의 그 효력이 지난 0시로 소급되기 때문에 오늘 사퇴는 못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하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여야가 예산안 세법 협상을 기한 내에 마치지 못했을 때 정부 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그 다음에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지막 국무회의 주제에 무더기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는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의 마지막 전쟁이 아니고요.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당부의 말을 했는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본인의 사퇴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한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다. 경제부 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뭐가 느껴집니까? 아니, 왜 본인은 같이 노력합시다가 아니고 이런 거를 이런 상황에 직면할 테니까 이걸 잘해달라, 만들어달라, 끝까지 노력해달라. 이걸 흔히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뭐라고 하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본인의 체중을 싣지 않은 화법입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곧
떠날 사람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거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때까지 계속한다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협의를 이끌어낸다면 뭐 이런 가정법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이끌어내는데 앞장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런 거 있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의 지휘 아래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협상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빠지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체 이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빠진 상태에서 둘이 중심이 돼서 잘해달라.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나는 다른 전장으로 가지만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해달라.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별개의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심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났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요. 뭐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뭐 국민 70%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왜? 더 큰 국가의 재앙,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으려고 나오고 있다 하는 걸 강조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조금 있으면이죠. 조금 있으면 2명으로 압축되고 5월 3일에 1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 아마 이낙연 그 전 대표까지 3명이 합쳐서 뭔가 국민 후보 단일화 문제 협상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세 세력이 합쳐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합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3년 임기에 개헌론이 나올 수도 있고, 개헌을 했을 경우 뭐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이제 맞춰서 단일화한다 하는 문제도 있고, 후보를 누구로 할 경우에 누구를 총리로 하고 하는 거국내각 문제라든가. 왜냐면 이게 국민의힘의 내각이 아니거든요. 거국내각 이런 얘기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뀐다. 이재명 세력 대 거국내각.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단순히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대결이 아니고 이재명 세력 대 거국 세력의 대결로 변모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염두에 두고 내각에 당부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주가 한덕수 스포이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쉽지 않은 장면이지만 그게 이루어질 경우에 큰 그림, 반명 빅텐트라는 큰 그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